자, 희망과 용기 주는 지적법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을 해도 멘트를 해도 아무 대꾸도 없으시고 뜬금없는 말을 했으면 저게 뭔 소리지? 자, 이제 359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어요. 그럼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그대로 말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말하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좌표죠. 여기 아까 토지 표시 6개 등록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적 공부에서 어떤 내용이 등록되는가 지금 이런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토지 이 대장 쪽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나왔는데 경계 좌표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 이거 등록하려고 지적도 임야도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적도 임야도에도 좌표값이 나오진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좌표값 등록하려고 하는 장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들이 일반적으로요. 개발되거나 정비된 지역들이에요. 개발되거나 정비된 지역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원에 있는 이 동묘역 주변은요. 어떻게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 같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구역이 딱딱 나눠지고 좀 정비돼 있습니까? 사각형으로 딱딱 땅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 좌표값은. 그래서 한번 대장을 한번 떼봐야 되겠어요. 대장에 떼보면 축척이 나오잖아요. 아까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은 수치라고 써져요. 수치. 아까 축척 1대 1200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수치라고 써진다고. 그게 부끄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이다. 수치라는 말로 써져요. 그 자리가. 아 그러면 그거 보면서 좌표값 또는요. 도면을 떼보잖아요. 도면을 떼보면은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가 써지게 돼요.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은. 일반 지역은 거리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장을 떼보든 도면을 떼보든 떼보면 금방 압니다. 이 지역이 어떤 건지는. 해서 거기 봐보시면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그래가지고요. 봐보니까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갖춰두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갖춰두고 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 등이다 여기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이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거든요. 모양이. 그럼 그거 보면 좀 설명할 거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만들어진다고요? 개발된 지역이다. 개발된 지역들. 그럼 칠판 좀 봐보세요. 아까 이게 그 역삼동 69에 5번지였나요? 4번지였나요? 5번지였다. 이 토지 아까 이게 이 토지 있었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다 마쳤거든요. 여러분 다 했어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이 토지는 토지대장이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지적도가.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소유권자가 3명이라고 쳐봐요. 그럼 모두 만들어지겠어요? 공유지 연명부가 만들어지는 거지. 공유지 연명부.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빌라가 올라가 있다. 빌라 이 땅에가. 그럼 이제 집합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럼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게. 그다음에 아까 여기는 지적도이긴 했어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이 토지에는 모두 같이 만들어진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진 한계인데 최대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적 공부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땅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땅은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 같이 나와야 되지 이 자리가 임야대장 임야도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역은 반드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있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 이게 역삼동이 아니었고 지방 소도시였다. 그렇다면은 좌표값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여기서 없어지겠어요?
요게 없어지는 거지. 요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지에는 빌라가 올라가 있지 않고 단독주택이 올라가 있다. 그럼 이제 뭐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 땅 소유권자가 3명이 아니고 1명이에요. 1명. 이거 2개는 못 없애. 어떤 땅이든 간에 등록이 될 때는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임야대장 임야도가. 알겠죠? 해서 이렇게 필지 하나지만 최대 5개까지 지적 공부가 만들어질 수 있고 가장 기본은 이 2개. 이게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도라 그러면 또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적 공부 있잖아요. 지적 공부는 지금 누가 그럼 이걸 등록을 해서 이게 관리를 하고 있겠어요? 누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지적 공부 열람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면 이거 열람 발급 받을 수 있겠어요?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여러분 대장 떼보신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가셨어요? 떼실 때? 면사무소 가셨습니까? 그 읍면동장한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소관청에도 가도 되지만 읍면동장 가도 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 데나 가서 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공서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뗄 수 있다. 그럼 우체국도 되나요? 거기는 안 되겠지. 거기는 택배 붙이러 갈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됐고 이제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태 우리가 지금 지적 공부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새로운 게 나왔어요.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 이것은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자, 지적 공부의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지자가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장부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은 부동산을 종합해놓은 공적장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건 토지다, 토지. 얘는 토지하고 건물이야.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 거지. 여기는 뭐가 나와요?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토지하고 건물이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게 불편한 거야.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건물 있고 땅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개 부동산이라 이건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고 얘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2개를 따로따로 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이게 뗄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25회 때. 25회 때 이거 문제가 그때부터 나왔는데 2014년도에 이거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그때 학생들이 2013년도에 맨날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선생님 내년부터 무슨 뭐 종합 공부가 나온다는데 그럼 지적 공부는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도 보다시피 여러분 보다시피 어때요? 지적 공부랑 종합 공부 전혀 별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 갖고 관리하겠습니까? 맞아. 이것도 소관청이 하는 거야. 지적 공부나 부동산 종합 공부나 지적 소관청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니까 땅과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종합해 놓은 장부거든. 뭘 종합해 놨나 좀 보겠습니다. 뭘 종합해 놨나. 바로 3번 내려가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라고 써진 거 봐봅시다.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온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2번째 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네요. 그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온다 뜻이에요. 3번째 봐보니까 토지의 유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나온대요. 4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5번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종합공부에는 이렇게 5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갖고 이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야.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출제가 될 때가 됐어요. 자꾸 나온다 했는데 나온 거지. 올해. 그러면 여기 좀 봐보세요. 원래는 방금 여러분 5가지 봤잖아요. 그 5가지 써진 내용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따로 장부에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합쳐놓은 거지.
그러면 1번에 나오는 거,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원래 어디에가 있는 거냐는 거야.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 지적공부 동그라미 쳐요. 그 옆에 지적공부 있잖아. 지적공부에 있는 내용인다 이 말이에요. 2번에 있는 거 보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원래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건축물 대장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걸 여기다 합쳐놓은 거고, 세 번째 거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원래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규제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게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거기 나오는 것을 이쪽에다가 해놨다. 다음 네 번째 거 가격 나온다 그랬죠. 가격. 이 가격이 나오는데 이때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실거래가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옆에 써 있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대장 열심히 봤잖아요. 토지 대장. 거기에 이 땅 담보 잡혀 있거나 이런 거 나왔어요? 뭐 저당권 있네, 전세권 있네 이런 거 없었죠. 소유자가 누구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종합공부에는요. 이 땅이 담보 잡혀 있다.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런 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등기법 48조가 원래 등기되는 권리를 써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등록한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종합해 놓은 거죠. 토지대장, 뭐 건축물대장, 토지연계확인서, 등기부 각각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 합쳐 놓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종합해 놓은 거라는 거지. 자, 오른쪽 봐봐요. 거기 부동산 종합증명서 가로 토지 건축물하고 나왔는데, 자 거기 형광펜을 한번 발라봅시다. 토지 표시 한번 발라봐요. 토지 표시. 그러니까 진하게 된 부분이야. 진하게 된 부분. 토지 표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건축물 표시 나와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바로 밑에 진하게 된 거 거기 보니까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이 나오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왼쪽 페이지 등록사항 1번하고 2번이 해결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하게 된 거 이제 그 밑에 거 봐보니까 등기 특정 권리사항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 봐보면 소유권자가 누구고 용의권이라는 게 이제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네 없네 표시가 되고 담보권, 담보 잡혔네 안 잡혔네 그런 거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표시해 줌으로써 이 땅에는 담보가 잡혀 있다,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는 어떤 규제가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온 내용들을 여기다가도 나타내 준다라는 거지. 여기다가도.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 다시 보면은 저 위에 토지 표시라고 써진 거 있죠. 바로 옆에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나온 거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 등록사항 5가지 써진 걸 방금 오른쪽에서 확인해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 여러분 열람할 수 있을까요? 발급받을 수? 다 가능해. 열람 발급 다 가능하거든. 이거 어디 가면 떼서 볼 수 있겠습니까? 구청을 가도 되고 또 어디 가도 되고 동사무소 가도 돼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가가지고 떼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이거랑 지적공부 열람 해가지고요 한 문제로 냈거든. 정답이 뭐였냐면은 자 지적공부 열람하고 싶을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지적공부 전산화된 거 있잖아요. 그거 열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한테 그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틀렸어요. 시도의사가 빠져야지. 여러분 시청 가가지고 저 대장 좀 때려 왔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보세요. 보냅니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 대장 때려 왔는데 그럼 떼줘요. 친절한 표정으로. 구청 가가지고 떼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떼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청 가가지고 우리 바쁜 거 안 보이세요? 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였거든. 여러분 그런 거 문제 나오면 와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맞추나요? 혹시 그런 생각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 맞추게 하려고요. 수도 없이 반복해. 이거 누구한테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거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런 거 나오면 땡큐하고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법은 그때 말했지만은 이게 나오는 범위가 넓지 않고 딱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그러니까 연습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몇 개 이상 맞을 수 있다고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지적법 문제가 12개가 나오는데 20개 이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12개 중에서 몇 개는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10개, 11개는 그냥 맞아요. 지금 이 정도 눈빛으로 앞으로 10달 간다? 그럼 11개, 12개 맞아버릴 수도 있어. 지적법은 잘 맞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장, 3장, 3장까지 다 마친 거예요. 4장 토지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여러분 토지이동은 제가 여기서 여기 보세요. 토지이동은 여기서 열심히 해드렸거든. 뜻이 뭐라고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그게 토지이동이죠. 이 말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토지라는 말과 이동이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토지와 이동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가야 돼. 토지. 토지라는 말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요.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토지동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토지 분할하는 건 토지동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이 숭인동 맞죠? 네. 123번지. 지목이 되고 면적은 660제곱미터였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경계는 안 나왔으니까 경계는 그려놔야지. 그래서 지적도해가 이제 땅에 여기 124번지가 이렇게 그려졌다. 경계가 나와요. 좌표값 안 나왔다고 칠게요. 자, 이 땅을 지금 두 필지로 딱 분할했다고 쳐봐. 한가운데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숭인동 124번지 지목은 되고 면적은 330이 되겠네요. 그리고 경계는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자, 이게 숭인동 124의 1번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목은 대가 되고 면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분할 아니에요? 분할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분할은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요? 지번이 하나 새로 생겼죠. 그리고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던 것이 줄었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자, 토지를 합병했다고 쳐봐요. 합병하는 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겠습니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되겠지. 이거 지금 124번지하고요. 124 1번지를 합병해봐요. 합병의 지번은 몇 번이 돼요? 124번. 124의 1번지가 없어지잖아. 그 지번 하나가 말소가 돼요. 그리고 경계는 이렇게 커지겠지. 이렇게. 면적 늘어나고.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은 합병하는 것도 역시 토지동 해당이 된다. 그럼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은 토지동 해당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되겠죠. 여기 이 지목 토지 표시 6개 중에 하나인 지목 있잖아요. 이게 전에서 만약에 창고 용지로 바뀐다. 라한다 하면 지목이 바뀐 거기 때문에 토지동 해당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땅이었던 게 포락돼 가지고 포락이라는 말 알죠?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무너져 가지고 물에 잠겼다를 포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 토지였던 것이 바다에 잠겨버린 거야. 포락돼서. 그럼 그 땅은 이제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토지를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 뭐가 어떻게 되나요?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말소시켜야지. 그러면 신규 등록하는 것은 해당이 되겠어요? 신규 등록? 자, 바다를 매립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대리에서 따로 땅을 만들었으면 싹 다 그 부분에 대한 표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번 붙여야지, 경계 정해야지, 면적 정해야지, 다 새로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지동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도 해당하겠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왕십리 뉴타운 한번 생각해 봐요. 지번부터 해가지고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정해진다고. 그 해당하는 거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해? 예를 들었을 때 아까 제가 뭐를 예를 들었잖아. 강남구 서초동을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꾸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오케이 이게 바뀌지 이게 소재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소유자가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소유권을 갑이라는 자가 갖고 있다가 을에게 이전이 시켰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이거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뀐 것은 토지동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이런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아까 며칠 기준으로 정해진다고요? 1월 1일. 예를 들어서 여기 제곱미터당 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해 바뀌면서 32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요. 그럼 공시지가가 지금 증액됐거든? 자, 이건 토지동 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왜 아닌 거예요? 그래 토지 표시랑 관계없는 게 바뀐 거거든. 어때요? 여러분 자 이거 섞어놓고요. 자 섞어놓고 골라봐. 이러면 고를 수 있겠어요? 그다음 토지동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골라봐라. 이렇게 하면 고를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 토지의 이동, 이 토지의 이동 개념에서 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토지가 중요합니까? 이 토지가 뭘 말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 소유권자가 바뀐 거나 개별 공시지가가 바뀐 거나 변경이 되긴 했지만은 토지동이 아니라 그러거든? 왜 아니냐? 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요게.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됐을 때 그걸 토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야지. 알아들었죠 이제? 오케이. 용어 배울 때 정확하게 하세요. 대충 뭐 그거나 그냥 찍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용어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봅시다 거기.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361페이지 줄 쳐봐요. 거기. 그럼 지금 줄 친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표현에 동그라미 친다면 어디예요? 토지의 표시야. 토지 표시. 이때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뜻하므로 토지동이란 결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넘겨보니까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게 박스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해당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나오거든. 자,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 이렇게 세 가지 나왔잖아요. 그 세 가지는 왜 토지동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랑 관계없는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 그럼 이제 해당하는 거라 해가지고 거기 위에 많이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토지동 해당하는 것 그래가 많이 써놨는데 거기 나온 것만 토지동 해당하겠습니까? 거기 아닌 것들도 더 있을까요?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근데 왜 그것만 써놨어요? 주로 그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주로 그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여러분 잡아봐요. 거기 써놓은 것들을 그럼 어떻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되겠습니까? 그래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외우면 돼요.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여러분 진짜 외우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토지 이동이라는 뜻을 암기하시고 포인트가 토지에 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다 곤란해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 자 이제 그 사유로서 신규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전환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이제 칠판 좀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 읽어봐도 대충 감은 오죠.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을 넣지 말라 그랬지. 그대로 쓰라고요. 신규로 등록하는. 용어 처음에 이해할 때 써진 걸 그대로 읽으시라니까. 신규로 등록하는 거. 물론 해석하니까 새롭게 등록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지인데 어떤 땅이 대상이 되겠냐고. 그래, 새로 만들어진 땅이니까 어떤 땅? 매립지겠지, 매립지. 여러분, 우리나라 땅 100%다 등록돼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누락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신규 등록하는 거야. 여기 봐볼게요.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새로 조성된 토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지일 때 공유수면을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바다. 공유수면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거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락된 땅. 누락된 땅이 발견되면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대상 토지 및 신청 의무라 해가지고 나온 거 거기 보니까 1번에 나왔네요. 새로 조성된 토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공유수면 매립지가 대상이 되고 다음 뭐 뒤에 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등록 신청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밑에 것은 제가 지금 안 할 텐데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 집은 어떻게 새로 붙여야 되겠어요? 안 붙여도 됩니까? 붙이죠. 그때 어떻게 붙이는 게 원칙이라 했나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렇게 붙이라 했잖아요. 그게 원칙이었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붙일 때가 있었지. 어떨 때 본번으로 붙인다 그랬어요?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돼 있을 때. 섬처럼 멀리 지금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락된 땅 등록할 때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 매립 많이 해가지고 매립 토지가 많을 때 있잖아. 여러 필지일 때. 이럴 때 이제 본번으로 붙인다? 이런 말 했던 거라고. 오케이? 네, 거기 나오지는 거 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쪽은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설명 안 드릴게. 그래서 신규 등록 이 부분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하고요. 개념하고 지금 앞에 배웠던 집원 어떻게 무효하느냐? 요 정도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안 써놓은 말 중에 등록 전환이라고 안 써놨는데 이게 등록 전환을 왜 안 써놨느냐? 말이 좀 어렵거든. 책 안 보고 말해봐요. 책 보지 말고.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좀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은 읽으면 바로 보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가 여러분들 감이 생길 거라고. 무슨 뜻이겠구나라고 딱 감이 올 텐데 등록 전환이라는 걸 딱 읽으면 등록을 전환하는 건가? 이런 뜻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등록을 전환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안 다가온다. 금방. 이게 뭐냐면 아까 대한민국 땅들은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반드시 꼭 등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록을 하면 세트로 뭐가 만들어지고요?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등록이 되면은 임야도가 만들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자 여기에 등록된 땅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등록 전환이라 그러는 거야. 등록돼 있는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등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등록 전환 안 되는 거야. 등록 전환은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거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엄청 이루어졌지. 엄청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된 것은 되게 많아.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경우는 없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지적도에서 지적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래 가지고 산하고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13대 14창이라고 돼 있었지. 14창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14번지는 창고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잖아. 그럼 여기 이쪽에 걸 한번 떼볼게요. 이게 임야도를 봐보면 이제 이쪽 필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목이 임야야. 임야. 산 뭐 15번지인데 임야다 이렇게. 근데 14번지 참고용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왜 샀냐라고 봤더니 여기 자기 지금 참고용지 쓰고 있는데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더 하나 좀 넓히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사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땅 좀 파고 해가지고 창고를 여기다가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다가 두라 그러겠어요? 옮겨가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유로 옮겨가는 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땅 샀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땅 샀다 그래서 이거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팔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걸 형질 변경한다고 그래. 형질 변경하려면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질 변경이라는 말 지금 이제 2주차 수업 듣고 있으니까 되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질 변경. 자, 형태와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땅을 깎아요. 절토한단 말이에요. 그럼 땅 모양이 바뀌잖아. 일단 파요. 깊게. 모양 바뀌죠. 땅을 메워.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형질 변경. 뭐 절토, 성토, 복토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있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형질 변경인데 지금 제가 뭐 했어요? 땅을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덮거나 이런 말 했잖아요. 다 뭐 하는 것들이다? 삽질하는 것들, 삽질.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삽질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자기 땅인데도 마음대로 삽질 함부로 못 한다라는 거지. 그럴 때 허가받고 하게 되고 그 허가받는 근거법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근거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 형질 변경 공사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로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이게 등록 전환이 된다고 쳐봐. 그럼 이 땅의 지목은 바뀌겠습니까? 그대로겠습니까? 바뀌겠지. 임야에서 뭘로 바뀌겠어요? 창고 아까 예를 든 거에 따르면 창고용지로 바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는 등록 전환이 있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되는 등록 전환이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죠? 그런데 자 여기 좀 잘 봐보세요. 그럼 이쪽 필지가 지금 임야도에가 다 여기는 지금 지적도가 있는 지역이고 임야도니까 여기 임야도 필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땅이 이렇게 형질 변경돼가 이렇게 등록 전환해 가지고 토지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는 여기 있는 땅들을 하나씩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등록 전환해 가지고 지적도가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봐보니까 임야도에는 딸랑 이거 이제 한 필지 남아있는 거야. 다 옮겨가 버린 거지 지적도로.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이것만 이제 지적도로 옮겨가 주면은 이 지역은 아예 임야도를 정리해버리고 지적도로만 관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관리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 토지를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거든.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로 옮겨갔다. 이렇게 소관청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유로 옮겨갔을 때 이것은 등록 전환 이에요? 아닙니까? 이다 아니다? 왜입니까? 오케이 옮겨갔잖아. 여러분들 예습하고 오시나요? 이게 옮겨갔잖아. 임야도 땅을 지적도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지목이 바뀌겠어요? 이게 지금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옮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등록 전환을 했지만 지목은 안 바뀌는 경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부터 이 땅의 지목이 임야였단 말이에요. 여기 잘 봐봐요. 이게 임야였어. 임야였던 땅이 지금 등록 전환 됐잖아.
그럼 이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지 지적도로. 그래도 이 땅의 지목은 뭐라고요? 임야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목이 임야인 땅은요. 임야도에만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지목은 임야인데 지적도에 있는 임야인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지목은 임야인데 지적도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 앞에 산이 붙는다 안 붙는다? 산이? 자신들이 없구만. 안 붙지. 산의 뜻이 뭐였어요? 산 붙어 있는 거. 그래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적도에 왔으니까 산은 떨어져 나가. 집어 다시 붙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이 땅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임야도 땅이 이렇게 옮겨왔단 말이지 지적도로. 그럼 여기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왔을 때 여기 이제 여기가 다시 창고 연기가 되면서 지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지번 어떻게 붙이겠어? 이게 신규 등록하고 붙이는 방법이 같아. 등록 전환할 때 그 지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랑 똑같다고? 신규 등록이랑 똑같아요. 이게 앞에 한번 가봐요. 거기 348페이지 가봐. 348페이지 맨 위에 봐보세요. 맨 위에. 토지등에 따른 지번배 방법 그래가지고 1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라고 돼 있죠. 그때 제가 여기 설명할 때 등록 전환 언급도 안 했었거든. 신규 등록만 설명했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등록 전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 처음에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이 말을 잘 몰라요. 신규 등록을 안 배워도 알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는 말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이 등록 전환 말 용어 배웠잖아요. 그때 이 지번을 새로 붙여주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때 어떤 방식으로 붙인다고요? 신규 등록이랑 똑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으로 붙인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거기 362페이지로 와가지고 등록 전환 의의 봐보겠습니다.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만 가야 돼. 자, 2번 대상 토지 및 신청 의무 봐보니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 거의 지목 변경이 수반이라는 말 줄쳐보세요. 그럼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가 대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1번 이걸 읽어보니까 좀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느낌이 오세요? 전혀 안 오세요. 조금 전에 제가 창고 만든 거 했잖아요. 응? 이쪽에가 다시 봐보세요. 아까 얘기하죠. 여기 임야도에 땅이 이렇게 있었다니까. 산 15번지 임야라고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 토지를 이제 형질 변경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허가를 받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예를 써놓은 거 있잖아.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뭘 했다고요? 형질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땅에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에 따라서 등록 전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지목이 바뀐다 그런 말이지.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막 목소리 높이 하지만은 우리 지적법 처음부터까지 텅 들어봤을 때요.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은요. 딱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 한 번.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산지관리법이 나오지. 그러면 지목 변경 되는 등록 전환이다. 그리고 읽으면 끝나버립니다. 산지관리법 나왔어. 그럼 지목 변경 되는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아까 지목이 임야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창고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왜 여기다 임야를 잘랐겠어요? 이 산지관리법 이거랑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산지관리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야 쪽을 잘라야 된다는 거지. 그거랑 연결시키려고 얘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패스. 이게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불광역 이쪽은 제가 잘 몰라. 이제는 불광역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은평 뉴타운 말고요. 불광역 주변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무슨 역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북한산 자락에 산자락 잘라가지고 아파트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전부 다 이거야. 등록전환한 거라고. 전부 다. 거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뭐 그게 여기 뉴타운처럼 거기는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필지 한 필지 잘라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아파트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야. 수지. 용인시 수지구 있잖아요. 수지구가 대표적인 이거 등록전환한 지역이에요. 거기. 산자락들 다 잘라가지고 아파트 엄청 올라갔거든. 그 전부 다 이게 등록전환된 거라고. 이게. 그때 이 산지관리법 그거 근거로 형질변경 허가받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공사 끝나고 올라간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보시면 이번에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라는 말이 있거든. 거기 3개 중에 이 기억법만 설명한 거야. 기억법만. 이거 읽어봐요. 기억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 가지고 여기 딱 한 필지 남아 있는 거. 이거 임야도에 계속 전체하는 것이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옮겨갈 수 있어. 그건 등록전환이긴 하긴 한데 그때는 지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지. 오케이? 거기까지만. 니긋니긋했어. 그리고 3번 지적 정리 내려와 보니까 1번에 집어는 하고 나와요. 집어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요. 지번 배적 안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집어는요.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2번 면적과 관련돼 잠깐 말해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거기 들어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임야도에가 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이 땅으로 할게요. 그러면 임야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은 얼마나 했나요? 6천분의 1. 6천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임야도에서 뭐 이만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땅이 임야대장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임야대장. 임야대장해가 이 땅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면적이 뭐 한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소유자 라인인데. 그런데 이 땅을 이제 자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간다고 쳐봐요. 그럼 지적도를 이렇게 옮겨가게 될 때 지적도 축척은 얼마가 제일 많아요? 1200분의 1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쪽으로 옮겨올 때 측량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왜 반드시 하겠어요? 이 도면의 축척이 훨씬 커지잖아요. 5배로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척만 키워서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이쪽에다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커진 거냐? 축척이 5배가 커졌기 때문에 가로 세로 5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요만했던 게 일로 옮겨오잖아. 그럼 요만해지는 거지. 가로 세로 5배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새로 그리고 나가지고 이 면적을 계산해 보는 거죠.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된 면적이랑 종전에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도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실제 땅 크기가 바뀌었습니까? 실제 땅 크기는 그대로인가요? 그래, 실제 땅 크기가 바뀐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하면은 여기도 계산했을 때 1000이라고 나오는 게 원칙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축척을 키워서 새로 측량을 하고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오차가 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차가 생겼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 내에서 봐줄만 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새로 한 걸로 가겠어요? 종전의 걸로 가겠어요? 이게 새로 한 것이고 이게 종전의 건데 그럼 새로 한 걸로 한다? 종전의 걸로 간다? 그럼 다시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했어. 초과했습니다. 그럼 새로 한 걸로 가요? 종전의 걸로 가겠어? 당연히 새로 한 걸로 가겠죠. 이걸 될 면적이라. 등록전환 될 면적. 우리 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이내일 때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때는 어떻게 해? 새로운 걸로 안 하고 이것도 새로운 걸로 해요. 될 면적. 둘 다 새로운 걸로 하는 거야. 근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객관적으로 이 땅의 면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실제 땅 크기가 그대로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버렸다라는 것은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땅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게 면적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새로 한 거겠어요? 종전의 거겠어요? 그래. 새롭게 축적 키워서 지금 현재 측량한 것을 정확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종전의 게 잘못된 걸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있던 임야대장, 임야도 있잖아요. 임야대장, 임야도를 정정을 해요. 직권 정정을 해버리는 거야. 직권 정정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라고. 그런데 허용범위 내일이라 했잖아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 정도는 봐줄만 하거든.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가긴 하되 종전에 있던 임야대장, 임야도는 그냥 냅둬요. 안 고치고. 오케이? 뭐라 그러는데? 라고 뭐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은 여하튼 뭐 좀 알아는 듣는 것 같아요? 거기 써진 거야. 봐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등록 전환 후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 측량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측량해야 돼.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미 쳐요. 이내일 경우에는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끊어주고. 그래서 될 면적이라고 써졌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종전의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런데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쳐요.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랬거든. 자, 소관청 직권 정정에다 밑줄 치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야대장, 임야도를 고친다는 뜻이겠어요? 새로 한 걸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야. 결국은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다 될 면적인 거 새로운 걸로 한다 그 말이에요. 차이점은 종전의 걸 그냥 냅두냐 아니면 직권으로 정정하냐 그 차이라고. 오케이? 선생님 너무 우리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문과정이 기초과정인데. 근데 사실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17년, 18년째 강의하는데 기초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그럼 왜 올해는 그렇게 하냐? 그때 제가 말했었죠. 여러분들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이 3순환밖에 안 돼요. 11월, 12월 한 번, 1월, 2월 한 번, 3월, 4월 한 번, 3번밖에 안 돼. 5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 버려. 근데 만약에 11월, 12월 과정 대충 해버리잖아. 그리고 1, 2월, 3, 4월 딱 두 번밖에 안 해버리면 이게 여러분들 한 번 하면 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같은 말을 5번, 10번을 해야 되는 게 나아. 2번 한 것보다 5번 한 게 낫고요. 5번보다 7번 한 게 낫습니다. 지겨워서 도저히 못 앉을 정도로 공부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반드시 합격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저거 또 하네. 귀 아파 죽겠다. 이 정도가 되시면 내년에 졸업할 수 있어. 들을 때마다 우와 생소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3번을 듣는다 해서 익숙해진다? 안 그래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상 여러분들 3번 듣는다고 다 안다? 택도 없는 소리야. 그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입력돼 있어야 문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골라내요. 문제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정말 숙달되게 해야 돼. 숙달.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숙달. 숙달 누구?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지금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거 복습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경계부터 했어 오늘. 경계 이거.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선이라고 그랬죠. 이거 지상경계 정하는 5가지 기준이 있다. 처음에 지적도 제작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경계 정하느냐. 상, 중, 하 이렇게 나간 게 있었거든. 절토했다 라는 말 나오면 상단부고요. 높낮이 차이가 없다. 중앙이고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단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공유수면 매립해서 제방 쌓았다.
바깥쪽 어깨 부분 5가지 기준으로 지상 경계가 정해집니다. 이런 거. 다음에 면적 같습니다. 면적. 면적은 뭐냐? 그 수평면상의 넓이 이거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아무리 깎거나 파도 대장의 면적은 안 바뀐다. 이런 말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면적이 대장에 써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쭉 써놨거든요. 뭐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나 좌표를 구하고 경계나 좌표가 구해지면은 지적 도면에 그려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 놓는다. 그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면적 측정이라고 하고 그 수처리 거친 다음에 대장에다가 면적 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면적 측정하냐 안 하냐를 따져볼 때 이건 경계나 좌표가 바뀔 때 하는 것이지 경계나 좌표가 그대로 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라고 숫자를 구해냈어요. 그럼 대장에다가 면적을 얼마라고 써야 되는데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수처리라는 걸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릿수를 판단해야 되지 1자리까지냐 소수자리까지냐 축적 보고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600분의 1 이런 걸 쓰는 것은 소수자리까지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위 1200분의 1이면 1의 자리 제곱미터 단위 자리 정했습니다. 그럼 자릿수가 정해졌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등록 자릿수가 정해졌고 끝수가 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끝수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일반적인 것은 반올림대로 하는데 근데 하나 딱 새로 배운 게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짝수가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끝수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반올림인데 5만 버려질 때가 있거든. 그때 이제 등록 자릿수가 0이나 짝수면 5를 버려요. 근데 등록 자릿수 홀수잖아요. 그럼 5는 올리면 돼. 그러니까 딱 하나 면적에서 새로 배우는 게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수처리 그러면 제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려는 말은요. 홀수 짝수가 아니라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자, 이게 아까 여기 면적에서 다뤘던 내용. 이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로 넘어왔어요. 이거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 등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아까 그 규정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대장 4가지, 도면 이렇게 3가지 할 수 있고 기록할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등록이 되나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토지대장이 있으면 여기는 토지 표시가 써지고 여기는 소유자가 써지고 아래쪽에 개별 공시지가 써집니다. 토지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토지동 사유 이렇게 소유자 누구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때 성명만 쓰는 게 아니라 명칭도 나왔잖아요. 법인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바뀌기 때문에 변동일자, 변동원이 나오고 이제 세금 국가가 부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별 공시지가 이걸로 한다. 기준일자는 1월 1일 이렇게.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땐 다 안 쓰고요. 누구의 몇인 이렇게 쓴다. 그때 누구의 몇인 그 몇인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공유전명부다. 공유전명부가 무슨 뜻인가요?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돼. 공동소유 토지의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다. 땅 주인 2명 이상의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땅 주인 2명 이상의 땅에다가 만들어지면서 그 소유자들의 지분 여기까지 써주는 거라고. 그게 이거고 이건 안 했고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이거 봤는데 이거 경계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등록할 때 실제 땅 크기를 그대로 못 그리니까 줄여요.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는 7가지 쓰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다음에 임야도는 딱 2개야.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트로 만들어진다라는 말도 했잖아요. 세트로.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임야대장 임야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지적도를 2개를 봐드렸거든. 지적도 2개. 그래서 이렇게 도각선이 있고 도각선 수치 여기 숫자 써진 거 있어요. 그 색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재가 도평리라는 소재가 나오고 그 옆에 지적도라고 썼잖아요. 이걸 보고 제명. 그 다음에 축척 1200분의 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산하고 써진 게 있었거든. 이것은 임야도 등록지역이다. 임야도. 그리고 여기 뭐 13대 14창 이렇게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목 어떻게 쓰는가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두 개 다 지적도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적도 있고 좌표값이 나오는 적의 지적도 있는데 여기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썼고요.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여기 나왔어요. 22.26.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요. 이 도면에 와요. 측량할 수 없음. 이 지역에서는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좌표 갖고 측량해라.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봤는데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좌표 값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개발된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세트로 요게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요게 만들어졌는데 임야대장이 나온 경우는 없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걸 봤어요. 토지와 건물을 종합해 놓은 공적 장부인데 그럼 뭘 종합해 놨느냐라고 했을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요. 원래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들인데 여기다가 다 종합해 놓은 거거든. 그게 종합 공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해요. 그래서 지적 공부든 종합 공부든 만약 열람하고 싶잖아요. 일반인들이 발급받고 싶어요. 그럼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같은 데 가서 발급해 달라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시도의사 때 가봐야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다음에 토지동으로 와가지고 이 토지동은 포인트가 토지다. 토지라는 말은 토지 표시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등록전환, 신규등록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행정구역 변경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 중에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개별 공시지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토지동이 아니야.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신규 등록이라는 것도 했는데 신규 등록은 공유수면을 매립했거나 누락된 타지가 발견돼 가지고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걸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그때 지번 어떻게 붙이느냐는 뭐 지난번에 배운 거지. 원칙적으로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지만 예외적으로 본본 붙이는 경우는 뭐 세 가지 있다. 이런 거. 등록 전환. 다른 것들은 딱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오는데 이 등록 전환은 공부 안 하면 말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 전환 개념 잡을 때 임야대장, 임야도 땅을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 꼭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만이 등록 전환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 규정은 4개인데요. 제가 2가지밖에 안 했거든. 이제 하나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로 등록전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거 지목이 바뀝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산자락 잘라가지고 창고 짓는다. 이거 말했던 거지. 그런데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체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그럴 때도 등록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지목 안 바뀌어. 그게 아까 마지막 당 한 필지 옮겨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옮겨는 갔지만 지목은 안 바뀌는 경우라. 그래서 원래 땅이 만약에 지목이 임야였다면 지적도로 옮겨갔어도 그 땅의 지목은 계속 임야인 거지. 그래서 이게 지적도에 등록이 돼도 지목 임야인 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번 어떻게 붙이느냐? 그 지번은 신규 등록하는 방식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원칙은 인접토지 본본의 부번. 예외로 본본 붙이는 거 3가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 전환되고 났을 때 그럼 면적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게요. 반드시 측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축척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면적을 측량을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차가 생기더라.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든 초과하든 간에 될 면적으로 해. 될 면적. 이 될 면적이라는 게 새로운 면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내일 때하고 초과할 때 차이점은 이내일 때는 종전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그냥 냅둬요. 안 고치고.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고치는데 이게 직권정정인 거야.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웠습니까? 진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지적곡을 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급한 거 아니야 지금. 원래는 3주 해가지고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뭐 아니 다 끝날 수도 있고요. 조금 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남으면 4주 첫 시간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빨리 끝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결석하지 말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